최근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판사 이한영, 억울하게 인생이 끝난 판사가 과거로 돌아가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얻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설정 낯설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소설, 웹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주인공, 다른 사람의 몸에 빙의하는 설정, 능력이 숫자로 보이는 상태창까지 한물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이런 작품에 더 끌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설정이 스토리를 이어나가기 편해서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유행일까요?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결과일까요? 네 혹시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아이가? 회귀물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장르가 건드리는 감정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은 뭔가 잘못 흘러온 것 같고 한 번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합니다. 학업도, 직업도, 투자도, 인간관계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계속 늘어났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실패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시험을 다시 볼 수도 없고 이미 멀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돌릴 수도 없죠. 작품 속 주인공들도 회귀하기 직전, 그러니까 1회차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항상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삶 속에서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귀물은 단순히 인생을 다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후회 없는 선택을 해보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회귀물만큼이나 요즘 사람들이 편해 보이는 설정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능력이 숫자로 보이는 상태창 말이에요. 상태창 설정 또한 회귀물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상태창을 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설정이 현실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조차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언제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알 수 없고 평가 기준 역시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계속 바뀌죠. 반면 상태창 세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 능력이 숫자로 보이고 지금 해야 할 퀘스트와 보상이 명확하며 내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만큼 노력하면 일 이상 쌓이는 것이 레벨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게임적 장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태창과 레벨 설정은 불확실한 사회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에 더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창은 단순히 능력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제거한 안정된 세계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회귀가 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환생물 또는 빙의물은 이 출발선 자체를 바꿔버리잖아요. 맞습니다. 환생, 빙의물은 회귀보다 훨씬 강한 판타지예요. 자, 회귀가 같은 인생을 다시 사는 이야기라면 환생이나 빙의는 아예 다른 인생을 사는 이야기인 것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이 바뀌고 재능이 바뀌고 환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하면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계급 리셋을 하는 겁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원래 주인공 윤현우가 진도준의 빙의가 아닌 단순 과거로의 회귀였다면 재벌가 사람이 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이렇게 노력만으로는 뒤집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집안, 핏줄, 그리고 운명. 환생물은 이 요소들을 하나씩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환생물은 성장 서사라기보다는 불공정한 현실을 잠시 지워주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다만 작가들이 여기에 부족한 성장을 추가하기 위해 주인공을 처음부터 거의 쓰기로 만듭니다. 패급 공자, 주사에게 빠진 망나니,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악녀, 서열 싸움에서 밀려난 막내, 이런 설정을 넣고 주인공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환생, 빙의물은 이런 설정이 많습니다. 결국 이 장르들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모두 불안감, 불합리함에서 오는 이유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회귀물, 상태창, 환생물은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감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이죠. 현대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그만큼 불확실성이 늘어났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조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도 많아졌죠. 그 결과 사람들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시 판사 이한영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법정물이라서도 아니고 정의 구현 이야기라서도 아닙니다. 주인공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권력도 정의감도 아닌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감각, 그리고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통제감이죠. 아마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까 하고 말이죠. 회기물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 불확실하고 한 번의 선택이 너무 치명적인 사회에서 태어난 이야기 구조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는 더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번쯤은 모든 걸 알고 후회 없이 선택해보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